1960년 2월 29일 밤 모로코 아가디르는 평화로웠죠. 하지만 잠시 후 인류사 최악의 비극 중 하나를 맞이하게 돼요. 그날 아침 아무도 도시 지하의 치명적 비밀을 몰랐죠. 아가디르 지층은 취약했고 건물들도 위험에 노출됐어요. 문제는 건축 방식이었죠. 빠른 성장에 급급해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였어요. 특히 푸티, 카스파, 탈보르지 지역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했어요. 밤 11시간 40분 18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규모 5, 8, 얕은 진원지로 지표면은 끔찍하게 흔들렸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혼돈의 비명이 도시를 덮쳤어요. 건물들은 팝콘처럼 부서져 내렸고 모든 것이 먼지가 됐죠. 불과 몇 초 만에 아가디르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사망자 1만 5천 명, 부상자 1만 2천 명, 믿을 수 없는 참사였죠. 3만 5천 명 이상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모로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지진으로 기록됐죠. 엔지니어와 지진학자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어요. 얕은 진원지, 도시 근접성, 부실 건축, 이 세 가지가 문제였죠. 안전을 무시한 대가, 그날 밤 아가디르는 혹독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 비극은 전 세계의 건축 안전 기준의 중요성을 일깨웠죠.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배움을 잊지 말아야 해요. 아가디르의 상처는 치유됐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자연재해라 불리는 사건들 정말 자연 탓일까요? 많은 재난 뒤엔 인간의 취약성과 선택이 숨어있죠. 1976년 이미 자연재해 용어는 의문을 제기받았었죠. 사람들 사는 방식, 건물 짓는 방식이 재난을 만들어요. 화재자원 관리 허점도 재난을 키울 수 있고요. 기후변화는 홍수, 폭염, 산불을 더 잦게 만들죠. 이런 기후재해는 더 이상 순수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예로 홍수는 강둑 개발과 연관될 수 있어요. 산불은 부주의한 산림관리나 건조한 기후와 결합되죠. 쓰나미 피해는 해양과 건축물 취약성과 관련이 있고요. 건물도로 강도가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도 중요하고요. 지진은 자연현상이지만 건물 붕괴는 인간 책임이죠. 화산활동은 예측 가능하지만 대피 지연은 인재예요. 결국 재난은 위험과 취약한 사회의 만남에서 발생하죠. 더 이상 자연 탓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린 자연재해 대신 지진홍수 재난이라 불러야 해요. 재난은 피할 수 없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잖아요. 인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함을 깨달아야 해요. 진정한 안전은 자연을 탓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죠. 기원전 1600년경 에게해의 평화로운 테라섬엔 아무도 몰랐죠. 곧 인류 최악의 재앙이 닥칠 것을요. 섬 중앙 화산은 잠잠했지만 내부에선 거대한 압력이 쌓여갔어요. 주민들은 평화로웠지만 땅속에선 불길한 징조가 시작됐죠. 작은 지진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섬 전체가 흔들렸어요. 화산재 기둥이 하늘을 뚫고 솟아올라 모든 걸 집어삼켰죠. 약 40세제곱킬로미터 암석이 분출된 역사상 최대 규모 폭발이었어요. 섬 전체가 순식간에 화산재와 돌무더기에 묻혔죠. 이 분출은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강타하는 쓰나미를 일으켰고 크레타 섬 미노아 문명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햇빛은 차단되었고 지구는 화산 겨울을 맞이했죠. 중국 기록엔 이상한 노란 하늘과 여름 서리가 남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도 고고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죠. 이집트 템페스트 비문도 이 사건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테라 섬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산토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 재앙으로 자연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배우죠.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미노아 화산 폭발의 진실을요. 섬 전체가 순식간에 화산재와 돌무더기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분출은 쓰나미를 일으켜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강타했습니다.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도 이 여파로 큰 피해를 입었죠. 햇빛은 차단되었고 지구는 화산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 흔적은 중국의 기록에도 남았습니다. 이상한 노란 하늘과 여름 서리.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도 고고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집트의 템페스트 비문도 이 사건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라 섬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산토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재앙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배웁니다.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미노아 화산 폭발의 진실. 1962년 5월 27일 평화로운 센트레일라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날 아침 누구도 50년 넘게 이어질 재앙의 시작을 몰랐죠. 마을 지하엔 미로 같은 갱도에 석탄이 가득했어요. 최초 발화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불씨는 지하 깊숙이 파고들었죠. 처음엔 작은 불꽃이었지만 곧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가스에 경악했죠. 땅은 뜨거워지고 지표면엔 균열이 생겨났어요. 이 거대한 화재는 최대 90m 깊이까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불길은 13km에 달하는 지하 갱도를 집어삼켰죠. 유독가스가 집에 스며들고 땅이 갑자기 꺼지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에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1,500명이 넘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주민 이주를 권고했고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1980년대 센트레일라는 유령 마을이 되어버렸죠.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흔적만 남았어요. 2017년 기준 단 5명만 이 불타는 땅에 남아 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불이 앞으로 250년 더 탈 수 있다고 말해요. 센트레일라는 인간의 작은 실수와 자연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센트레일라는 영원히 타오르는 경고가 되었어요. 시드니 중심의 1970년대 논란 속에서 탄생한 건물이 있어요. 시리우스 빌딩, 공공주택이자 브루탈리즘의 걸작이죠. 1978년 건축가 타오 고퍼스의 손에서 운명이 시작됐어요. 더 록스 재개발로 쫓겨난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였죠. 반복되는 기하학적 형태는 당시 건축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2015년 정부 결정은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건물을 팔고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었죠. 이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주민들과 건축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싸움을 시작했어요. NSW 헤리티지 위원회는 보존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거절했어요. 결국 2017년 건물은 매물로 나왔고 운명은 정해지는 듯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8년 이 건물은 영구 건축상을 수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팔려나가는 와중에 받은 최고의 영예였죠. 이 상은 건물이 아닌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었어요. 공공주택으로서의 가치와 건축적 위대함까지요. 결국 건물은 비싼 값에 팔려 새로운 용도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시리우스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가치들을 남기고 떠난 상징입니다. 1952년 10월 8일 아침 런던 외곽 헤로우역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이 평범한 아침은 영국 최악의 열차 참사로 변할 운명이었어요. 오전 8시 19분 지역 완행 열차가 역에 정차했죠. 승객들은 출근길 일상을 시작하려 했어요. 그때 뒤에서 퍼스발 야간 급행 열차가 시속 100km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관사는 경고 신호와 2개의 위험 신호를 통과했죠. 멈추지 않고 완행 열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잔해가 선로를 뒤덮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초 뒤 북향 급행 열차가 잔해를 향해 돌진했어요. 2대의 기관차가 시속 100km로 충돌 현장을 덮쳤죠. 쇠와 나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역은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112명이 사망하고 34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8명은 병원에 입원했죠. 이는 영국 평시철도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어요. 조사 결과 퍼스발 열차 기관사의 신호 무시가 원인이었죠. 하지만 기관사와 화부가 모두 사망하여 그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았어요. 이 사고는 자동 경고 시스템 도입을 촉진했어요. 열차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이후 5개년 계획으로 영국 전역에 설치되었어요. 헤로우 참사는 뼈아픈 교훈이 되어 오늘날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었죠.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 시티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미국 최악의 국내 테러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걸프전 참전 용사 티모시 맥베이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테리 니콜스가 조력자가 되어 폭탄 제조를 도왔죠. 렌터카 트럭에 치명적인 폭발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트럭이 연방 건물 앞에 주차될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오전 9시 2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폭발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파괴되었어요. 167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68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구조 작업 중 잔해에 맞아 구조대원 1명도 희생되었죠. 총 168명 사망,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내 테러였습니다. 폭발 90분 뒤 맥베이는 번호판 없이 운전하다 체포되었어요. 총기 수지 위반으로 구금된 그는 곧 폭탄 테러와 연결되었죠. 디지털 증거가 맥베이와 니콜스를 범행으로 지목했습니다. 며칠 만에 둘 다 기소되었고 포티어 부부도 공범으로 밝혀졌죠. 이 비극은 6억 5,200만 달러의 피해를 남겼어요. 324개 건물과 86대 차량이 파손되었죠.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테러의 심각성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는 증오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보여줘요. 2010년 10월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운명이었어요. 9월 중순부터 지진 활동이 서서히 증가했죠. 이 작은 신호가 거대한 비극의 전조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월 말 화산은 용암과 화산재를 반복적으로 뿜어냈어요. 점점 더 격렬한 분출이 시작된 거죠. 화산 경보 수준은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35만 명 이상이 대피했지만 모두가 떠난 건 아니었어요. 몇몇은 남았고 일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분출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화쇄류가 산비탈을 덮쳤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을 집어삼키는 불이 강이었죠. 1872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폭발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화쇄류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 386명이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망했죠. 화산재는 자바 전역의 항공 운항을 마비시켰습니다. 분출은 11월 30일까지 계속되었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어요. 12월 3일이 되어서야 경보 수준이 낮아졌죠. 메라피는 잠시 잠들었지만 그날의 교훈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1914년 5월 29일 새벽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호가 운항 중이었죠. 그날 아침 1477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거대한 배가 단 14분 만에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요. 타이타닉 참사 후 구명보트가 충분했지만 소용없었죠. 영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배는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의 자부심이었어요. 96번째 항해 시작 직후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짙은 안개 속 노르웨이 석탄선 스토르스타트호와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렸죠. 서로를 보지 못했어요. 스토르스타트호의 뱃머리가 엠프레스호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죠. 선원들은 배가 기울자마자 생존을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숨일 격실이 있었지만 배의 급격한 기울기는 무용지물로 만들었죠. 승객들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배는 14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1477명 중 1012명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평시 해양재난으로 기록됩니다. 현재 잔해는 40m 수심에 잠겨 다이버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인양된 유물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그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비극적인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엠프레스호의 이야기는 바다의 위험과 인간의 취약성을 상기시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평화로웠죠. 하지만 아무도 거대한 비극이 올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시베리아의 균열이 시작됐죠. 수천 개의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시베리아 트랩 대분출이었죠.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하늘을 뒤덮었고요. 이 상황이 햇빛을 가려 지구가 얼어붙였어요. 하지만 잠시 후 곧 더 큰 재앙이 닥쳤죠. 분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뜨겁게 달궜어요. 해수면 온도는 8도 이상 치솟았죠. 바다는 산소를 잃고 황화수소로 가득 찼어요. 해양 생물들은 숨 쉴 수 없었죠. 동시에 바다는 산성화되기 시작했고요.
이 거대한 죽음의 파동은 육지까지 덮쳤죠. 곤충마저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지구 생명체의 81%가 사라진 대사망의 순간이었죠. 탄소는 대기 중 2500ppm까지 치솟았어요. 무려 12,000기가톤의 탄소가 방출된 거죠. 이것은 지구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됐어요. 우린 이 사건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